상속채무로 고민 중인 상속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속채무 해결사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의미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에 나와서 그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래서 이 법이 조만간 이제 정부로 이송이 돼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대체 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란 무엇이고 기존에 어떤 것이 문제였기에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오늘은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은 하나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그때부터 좀 이슈가 돼서 작년, 재작년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가 한참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뉴스도 많이 나오고 법무부에서 민법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 국회에서도 또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관련해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결국에는 그와 같은 취지가 반영이 된 법률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던 것인데요.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는데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채권자한테 채무를 빚진 게 있는데 그 채무를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당연히 민법에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들 2명이 상속인이 됐을 겁니다. 이때 막내 자녀가 6살이었어요. 미성년자지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 아버지가 별다른 재산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를 많이 남겼던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인들은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했어야 됩니다. 이 어머니께서 그런 점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자녀를 위해서라든지 본인을 위해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따로 진행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채권자가 이 어음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소송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인인 3분한테 송달이 돼서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 민사소송법상 미성년자들은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 대리인인 어머니가 모든 소장 같은 것도 송달을 받으시고 소송 수행을 미성년자인 막내를 대신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다 돼가니까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가죠. 채권자가 다시 한번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때에도 아직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때가 한 17세 무렵 고등학생이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에도 어머니께서 소장 받으시고 소송 수행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채무에 대해서 다툴 만한 건이 없으면은 다투는 거 없이 소송이 마무리가 됐을 거고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또 10년이 지났고 그때에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본인을 상대로 판결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 채권자가 그 판결을 가지고 이 자녀, 성인이 되어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 자녀의 예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 채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녀 입장에서는 내 은행의 계좌가 막혀가지고 거기 있는 돈을 이 채권자가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 자녀가 이 자기 계좌가 압류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해줬겠죠. 아버지한테서 상속받은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됐으니까 특별한정 승인을 하자. 그래서 특별한정 승인을 진행을 하고 이 특별한정 승인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본인의 고유재산으로는 갚을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압류 및 추심이라는 강제 집행을 취소해달라라는 청구 이의 소송을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자녀가 특별한정 승인을 유효하게 받았기 때문에 자녀의 고유재산인 예금에 대한 강제 집행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녀의 청구 이의 소송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는 억울했어요. 항소를 했고 항소심 법원에서도 자녀가 승소를 하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쟁점은 뭐였냐면 우리 민법은 1019조 제1항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상속 개시 있음을 알았지만 내가 채무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녀는 특별한정 승인을 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과연 이 자녀가 지금 이 아버지의 상속 채무에 대해서 특별한정 승인을 한 것이 유효하냐,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 즉 이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3개월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의 기산점을 법정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어머니는 이미 채권자한테서 소송을 받았을 때, 즉 자녀가 6살 무렵일 때, 또는 그때 몰랐다고 하더라도 17살 무렵일 때 이미 채권자한테서 소송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버지가 상속 채무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이 자녀가 특별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은 이미 지나지 않았냐. 이게 첫 번째 판단할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어머니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가 특별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 본인이 상속 채무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특별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 두 가지가 대법원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일부 네 분의 대법관님께서 반대 의견을 나타내긴 했지만 다수 의견에서 첫 번째, 우리 문헌상 민법 제1020조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 기산점을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법정 대리인인 어머니가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또는 그 소송이 첫 번째 소송이 들어왔을 때, 또는 두 번째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께서 채무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막내 자녀의 경우 어머니를 기준으로 이미 특별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이 지났다. 본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의 뒤늦은 특별한정 승인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자녀가 본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직접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3항에 따라 특별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느냐. 이 점에 관해서도 대법원 다수 의견은 우리 명문의 규정이 없다. 민법 규정이 특별한정 승인을 허용을 하고 있지만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 없이 그와 같은 특별한정 승인을 다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법원 다수 의견도 우리 법이 이런 억울한 경우에 있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행 법제 하에서는 이 자녀의 특별한정 승인은 효력이 없다. 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봐서 이 채권자에게 이 자녀가 결국에는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법무부에서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 미성년 자녀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단은 우리 기존의 민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위해서 성실하게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법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 어머니가 당연히 이 아버지가 남긴 채무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면은 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줬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의 채무가 자녀한테 상속된다는 점을 몰랐을 수도 있고 상속폭이나 한정승인과 같은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제가 실무 현장에서 상속폭이 한정승인 업무를 하다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하고 자녀들이 어떤 보호기관 같은데 또는 친척들한테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실제 친권을 가지고 있고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하지만 자녀가 전혀 어머니에 의해서 상속폭이나 한정승인과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채무의 존재를 알았지만 또 본인이 자녀들의 인생에 크게 관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굳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기존 법제 하에서도 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어머니의 친권을 박탈을 해버리고 다시 이 자녀를 위한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을 받아서 그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이 미성년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결국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 민법 개정안에는 이런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본인이 원래 채무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면은 성인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원래부터 채무를 모르고 있었다라면은 성인이 된 이후 아버지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민법 제1019조 제4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특별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태의 특별한정승인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던 사망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기본형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새로 신설된 1019조 사항에 따른 한정승인은 미성년자형 특별한정승인 이런 식으로 저는 불러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은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피상속인의 채무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속하게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민법 개정안이 부칙에서 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후부터 상속 개시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지금 부칙에서 돌아가신 분이 이 민법 개정안의 시행 이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가 그 채무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이 법률 시행 이후에 알았다라면 그때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 법률의 적용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 빠져있는 상속인 분께서는 지금 기회가 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상속 채무가 고민일 때에는 주저 말고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